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건국대 이비인후과 조지훈입니다. 오늘 저는 AI 기반으로 양압기 수능도 예측 모델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압기는 수면무호흡증에서 가장 효과적인 치료법이죠. 하지만 이건 지속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효과가 없기 때문에요.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양압기 수능도는 일반적으로는 높지 않다고 알려져 있고요. 연구에 따라 사실 매우 다양합니다. 그래서 적게는 한 20%, 많게는 80%까지 보고가 되고 있고요. 국내에서도 양압기 수능도에 관한 연구들이 이루어져 있었는데요. 2012년도에 제가 그 한 국내 양압기 수입업체 자료를 분석했던 그 결과입니다. 그래서 131개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뢰받은 724명의 수면무호흡증 환자들을 대상으로 했고요. 결과를 보면 어떤 의료진이 양압기를 권유했을 때 환자들이 즉시 기계를 한번 사용해보고 즉시 거부하는 확률이 한 50%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달간 한 양압기를 사용을 해보고 그 중에 또 20에서 30%는 포기를 하셨고요. 1년째 쭉 써보면 시작하셨던 환자들의 한 20%는 또 포기를 한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1년 시점에 양압기 사용 그 퍼센티지는 약 30%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결과를 발표를 했었고요. 또 다른 병원에서는 그 69명의 수면무호흡증 환자들을 대상으로 했었는데 한 달간 양압기를 시도해 본 후에 그 41명, 즉 한 60%의 환자만 기계를 구입을 했었고요. 그 이후에 석 달째는 겨우 34.7%의 환자만 계속 양압기를 쓰더라. 이런 결과도 발표를 했었습니다. 또 다른 병원에서 연구한 결과인데요. 이건 또 187명의 수면무호흡증 환자들을 두 개의 양압기 업체에 그냥 나눠서 의뢰를 했었습니다. 이건 이제 양압기 급여 이후의 연구고요. 그래서 양압기 사용 90일과 1년 후의 수능도 차이를 비교해 봤더니 업체에 따라서 첫 1년째는 별다른 차이가 없었습니다. 전체적으로 1년째는 그 30일째는 66%와 67%로 별 변화가 없었지만 1년째가 되면은 한 업체는 58.5%로 높았고 한 업체는 38.7%로 낮아서 이 어떤 업체도 양압기 업체도 수능도에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발표를 했었고요. 최근에 제가 연구했던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사용을 했었고요. 굉장히 많은 환자, 10만 명 이상의 많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2018년부터 21년까지 양압기 처방을 받은 환자들 자료를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보면 아래는 그 단위입니다. 단위가 0, 10, 20, 30, 40 단위가 한 3년 정도, 3년 이상 그 추적 관찰을 했던 것이고요. 실제 100%, 80%, 60% 이렇게 떨어지는 그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검은색 그래프가 실제 그래프입니다. 검은색 그래프를 보시면 급속도로 양압 그 수능도가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그 첫 석 달 동안에 무려 26%의 환자분들이 그 양압기 사용을 중단하고요. 17.6개월이 되면은 처음 사용했던 환자들의 한 50%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3개월에 보면은 12%만 유지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첫 예상은 한 이 정도 그래프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래서 한 40개월이 가도 한 40%는 쓰지 않을까 했는데 12%밖에 남지 않아서 굉장히 수능도가 떨어지는구나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본 결과였습니다. 그럼 이런 여러 가지 그 수능도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을 텐데요. 그 연구들마다 굉장히 다양한 요소들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재미있는 거는 연구 결과들마다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연령 같은 경우에는 어떤 연령에서는 젊은 사람들이 잘 착용을 한다라는 그 결과들이 있었는데요. 또 어떤 연구에서는 오히려 나이가 많은 분들이 잘 착용을 하더라라는 연구 결과들도 있었고요. 성별만 봐도 일반적으로는
남자들이 잘 사용하더라라고 되어 있었지만 저희 이번 결과를 보면 또 여성분들이 오히려 남성분들보다 더 잘 착용을 했었고요. 체질량 지수, 즉 뚱뚱할수록 사용이 어렵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도 있었고 또 별다른 차이가 없다라는 연구 결과들도 있었습니다. 심리 정신 건강은 일반적으로 이제 그 일치하고 있는데요. 즉 우울증이나 불안, 불면증 등이 있으면 수능도가 매우 떨어지고요. 인지 동기 수준이라고 그래서 질환의 이해도와 치료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수능도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질환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고 또 이 치료가 양압기 치료가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알면은 수능도가 더 증가된다고 하고요. 사회적 지원, 즉 가족의 지지가 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주로는 이제 같이 자는 그 남편인 경우에는 이제 부인의 지지고 부인이 쓰는 경우에 이제 남편의 지지죠. 그래서 이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또 주간 졸림증이 심할수록 체감 효과가 커서 주간 졸림증이 심한 환자들은 양압기를 쓰고 나면 증상이 많이 호전되기 때문에 그런 체감 효과가 커서 수능도가 증가한다라는 연구 결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수능도가 낮을 것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저희는 이제 이런 수능도가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환자들을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수능도 예측이라는 게 쉽지가 않고 또 여러 가지 인자들이 서로 그 연구 결과들마다 다르기 때문에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런 AR을 이용한 수능도 예측이 가능하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미국에서 어떤 보험회사 자료를 이용한 연구입니다. 그래서 한 3만 7천 명쯤 되는 환자들의 자료를 이용했고요. 그 매일 양압기를 사용하는 시간 및 그 새는 정도, 양압기의 공기가 새는 정도나 이 환자의 초기 수면다운 검사 결과 등을 포함해서 여러 데이터를 사용해서 이제 머신러닝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예측 모델을 개발을 했고요. 그래서 짧은 시간 사용한 것, 또 1년 예측이 가능한가를 봤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요 기계로 그 7일간 사용한 환자 값만 보면은 이후 3개월째 수능도를 거의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ROC 값이라는 거는 1에 가까울수록 거의 예측이 굉장히 정확하다는 걸 알려주고 있는데요. 7일 사용한 값만 봐도 3개월째 거의 0.86 정도로 굉장히 높은 예측력을 보이고요. 30일간 사용한 자료를 보면은 저희가 그 3개월째 거의 0.96까지 맞출 수가 있다는 겁니다. 1년 예측도 가능한데요. 마찬가지로 첫 일주일 입력만 하면 사용 시간을 입력해 보면은 그 0.74까지 올라가고 30일간 입력을 해보면은 0.82까지 90일간 거를 사용해 보면 0.88까지 증가를 합니다. 그렇지만 첫 7일간만 입력을 해봐도 이 환자가 얼마나 잘 쓸까를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그 첫 자료로 사용했던 어떤 그 새는 정도, 릭 정도나 수면다운 검사 결과는 예측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았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 다른 모델로는 그 딥러닝을 사용한 것입니다. 물론 머신러닝의 한 종류가 딥러닝이긴 한데 딥러닝은 훨씬 그 다양한 복잡한 알고리즘을 사용해가지고 굉장히 더 정확하게 맞출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머신러닝 같이 어떤 우리가 투입되는 변수의 역할을 잘 알지 못하는 단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딥러닝 기반의 알고리즘을 개발해서 첫 7일, 14일, 21일, 30일의 데이터를 사용해서 90일이나 1년 수능도를 예측해 봤을 때 과거 예측 모델 결과보다 훨씬 우수하더라는 그 자료를 발표를 했습니다. 과거에는 저희가 R제곱값이란 것도 아까 그 예측력을 측정하는 지표인데요. 과거 자료는 0.193밖에 안 됐지만 이런 딥러닝 모델을 쓰면 0.495로 매우 증가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양압기 수능도는 저희가 예상하는 것보다는 높지는 않고요. 수능도가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환자는 초기에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엔 여러 가지 AR을 이용한 예측 모델들이 개발되고 있어서 추후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